반갑습니다. 화원식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귓돌이 저 귓돌이라는 사설 시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고전 시가의 끝부분에 보면은 쌤이 갈래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수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사설 시조의 갈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이 작품에서 반영된 사설 시조의 특징과 그리고 갈래적인 특징이 문제로 나왔을 때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기억하고 갈래의 특징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 귓돌이. 그래서 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 귀뚜라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쌤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사설 시조라 그랬죠. 시조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초장 그리고 중장 그리고 종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그런데 사설 시조이기 때문에 사음보 율격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 저 귓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를 보니까 3, 4조, 4, 4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장은 지금 몇 음보로 되어 있습니까? 초장은 4음보의 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4음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쌤이 오랜 시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고등학생들이 아무리 자기가 성적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실제로 음보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음보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작품을 주지는 않습니다. 음보가 변형되거나 약간의 변주가 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음보를 판단할 수 없다. 물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판단할 수 없다. 대신에 음보에 대한 문제는 실제 수능에서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보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음보를 판단할까? 바로 음수율입니다. 음수율이라는 것은 글자 수를 통해서 율격을 나타내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처럼 사음보는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사사조의 율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음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조 혹은 4, 4조는 항상 무엇과 묶일 수 있다? 사음보와 묶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수율, 글자 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같은 경우는 사설 시조이지만은 초장에서 어떤 사설 시조의 정형성이 파괴가 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중장에서 파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장으로 갑시다. 어이 깃돌이, 깃두라미, 지는 달, 새는 바람. 이런 어떤 시간적인 배경은 이 시에서 화자의 어떤 애상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소재죠. 긴 소리, 짧은 소리, 나열되고 있습니다. 절절히 슬픈 소리를 혼자서 울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슬픈 것은 화자입니까? 귀뚜라미입니까? 화자가 슬픈 거죠. 화자가 슬프니까 그 자연물이 마치 자기와 동질인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귀뚜라미와 누가 동질이다? 여기에는 화자와 동질인 거죠. 그리고 이 화자와 동질이면서 슬픈 소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죠.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자와 동질이라는 속성과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귀뚜라미에서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그렇죠. 감정이입을 발견해야 됩니다.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자연물의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 대상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투영되어 있다. 혹은 의탁되어 있다. 이러한 선지들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사창이라는 것은 여인이 거처하는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누구이다? 여성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사창의 여인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살뜰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시입니까? 부정적인 시입니까? 자, 쌤이 사용해볼까요? 철수는 참 동생을 살뜰히도 챙겨. 그때 살뜰이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살뜰이라는 것은 의미는 좀 다양하고 어떤 예전과 좀 달라졌지만은 긍정이라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시어가 쓰이는 상황과 맥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 귀뚜라미가 울음으로써 나의 잠을 깨우기 때문에 확
정작 이 귀뚜라미는 화자에게 긍정적 행위를 하고 있다, 부정적 행위를 하고 있다, 부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방새 귀뚜라미가 나를 깨우네? 이런 상황으로 부정적인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살뜨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시에서 쓰인 시어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말하는 의도를 반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가 된다? 반어법이 나타납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살뜰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부정적 상황에서 쓰여야 되는데 긍정적 상황에서 쓰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부정적 상황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반어적이다. 반어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라 제 비록 미물 미천한 생물이지만 모인 동방에 내 뜻을 아는 일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귀뚜라미와 화자와 동질적인 부분이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귀뚜라미를 통해서 감정이입이라는 주된 표현 방식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자의 전체적인 정서는 뭡니까? 슬픔, 애상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의 주된 정서 딱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모가는 연정가와 똑같습니다. 사랑노래라는 부분이고 대상에 감정이입이 있고 특이하게 하는 것은 반어적인 부분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해 보도록 합시다. 이 시 시적 화자는 여성이다. 맞죠? 이 시는 죽은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대상이 죽었다라는 것은 나타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님이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중장에서는 열거와 반복을 통해서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 화자는 귀뚜라미를 자신과 동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의 중장은 대조를 통해, 대조가 아니고 동질이었죠. 그 중장의 시는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대상을 이동하면서 묘사를 해야 되는데 특정한 대상, 귀뚜라미에서 여치로 아니면 다른 생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없었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은 X. 이 시에서 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내 스스로가 어떤 슬프다라는 감정이었죠. 물론 이 귀뚜라미에 대해서 저놈의 자식이 살뜰히도 나를 깨우는구나 해서 약간의 귀뚜라미에 대한 어떤 원망은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그 부분이 중심 정서는 아니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반어적인 표현은 어디에서? 살뜰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뜰이도 깨웠구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설 시조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어적으로 쓰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의 주된 표현 방식은 뭐이다? 감정이입이라는 거. 그리고 화자의 주된 정서는 외로움과 슬픔 혹은 애상감이라는 거. 이렇게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맞을 겁니다. 고맙습니다.